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1차 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한글 여행길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여행지도 아주 멋있고 유명한 곳인데요. 그럼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먼저 해야겠지요.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 영덕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영덕에 있는 강구항과 대게거리를 둘러보면서 소리가 비슷한 글자가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낱말들 복습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영덕에 있는 대게거리와 강구항을 둘러봤는데요. 다리가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대게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야기 모두들 기억하시죠? 강구항에서 열리는 대게축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그럼 영덕을 여행하면서 공부했던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 이가 들어가는 에자와 이가 들어가는 에자를 배웠는데요. 이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풀을 베다 라고 할 때 베다 라는 낱말입니다. 이가 들어가는 에자를 써주어야 했지요. 다음 낱말은 아기를 베다 라고 할 때 쓰는 베다 라는 낱말인데요. 이가 들어가는 에자를 써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낱말들을 모음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다, 베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내일의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모래를 공부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쓸 때는 이가 들어가는 자를 써야 하고 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 모레를 쓸 때는 이가 들어가는 자를 써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모음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래, 모래라고 읽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게와 찌개라는 낱말인데요. 두 낱말 모두 비슷하게 개자를 사용하지만 대게에 사용하는 개자는 이가 들어가는 글자이고 찌개에 사용하는 개자는 이가 들어가는 글자였습니다. 그럼 두 낱말을 구분해서 읽어보면 대게, 찌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낱말들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둘러보면서 낱말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교재 54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이번 시간에는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둘러보면서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낱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요. 바로 병산서원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서원이란 곳은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서원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서원은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공부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병산서원에도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을 것 같지요? 병산서원은 교육의 역할과 선비 정신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미래에 후세들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라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수원화성과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병산서원을 둘러보면서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해 볼 차례인데요. 교재 55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지금부터 북도 학생이 경상 학생에게 쓴 편지를 들려드립니다. 북도 학생이 병산서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병산서원은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경상이에게.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니? 너는 겨울마다 감기를 앓아서 걱정이 돼. 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에 다녀왔어. 옛날 선비들이 공부를 했던 곳이래. 만대루에 앉아서 보는 풍경도 멋있더라. 너는 추운 것을 싫어하니까 배롱나무 꽃이 예쁘게 피는 여름에 함께 가자. 너의 벗 북도가. 병산서원에 다녀온 북도 학생의 편지 잘 들어보셨나요? 병산서원에 있는 만대루에 앉아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있었다고 해요. 여름에는 배롱나무 꽃도 예쁘게 핀다고 하니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씨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가는 낱말들입니다. 이 낱말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안았니. 두 번째, 알아서. 세 번째, 앉아서. 네 번째, 싫어하니까. 네, 이렇게 총 4가지 낱말들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겹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입니다. 그럼 이 낱말들은 교재 다음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56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네, 기억하기에는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 6개가 나옵니다. 겹받침은 글자의 받침이 2개 쓰이는 것인데요. 어떤 받침인지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겹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니은, 지읒 받침인데요. 니은, 지읒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니은 받침만 소리가 나서
앉다 라고 읽는 낱말입니다. 바로 자리에 앉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끌어안다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지읒 받침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다 라고 할 때 안자에는 니은, 지읒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안, 따, 안, 따, 두 번째 낱말도 니은, 지읒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바로 얹다 라는 낱말입니다. 물건을 선반 위에 얹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요. 물이 언다 라고 할 때 언다 와는 다르게 지읒 받침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건을 얹다 라고 할 때 언자에는 니은, 지읒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볼까요? 언, 다, 언, 다, 두 번째로 공부할 받침은 니은, 히읗 받침입니다. 첫 번째 낱말은 않다라고 읽을 수 있는 낱말인데요. 학교에 가지 않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겠지요.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와는 다르게 받침에 히읗 자를 하나 더 써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다 라고 할 때 안 자에는 니은, 히읗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안, 다, 안, 다, 다음 낱말도 니은,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바로 많다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양이 많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김밥을 만다라고 할 때 만다와는 다르게 받침에 히읗 자를 하나 더 넣어 주어야 하지요. 어떤 것이 많다라고 할 때 만 자에는 니은, 히읗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만, 다, 만, 다, 다음으로 공부할 받침은 리을, 히읗 받침입니다. 첫 번째 낱말은 앓다라는 낱말인데요. 바로 병을 앓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잘 알고 있다를 의미하는 알다와는 다르게 히읗 받침을 하나 더 써주어야 하지요. 병을 앓다
라고 할 때 알 자에는 리을, 히읗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볼까요? 알, 다, 알, 다, 마지막 낱말도 리을,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바로 싫다라는 낱말입니다. 좋다, 싫다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인데요. 싫다라는 낱말에는 리을 받침 뒤에 히읗 받침이 하나 더 들어가서 리을, 히읗 받침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낱말도 받침에 유의하면서 2번 따라서 써볼까요? 실, 다, 실, 다, 네, 이렇게 겹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가는 낱말을 총 6개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낱말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앉다. 두 번째, 얹다. 세 번째, 않다. 네 번째, 많다. 다섯 번째, 앓다. 여섯 번째, 싫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겹받침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쓰다 보면 쉽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익혔는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교재 57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네, 57쪽 다시 보기에는 총 3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과 그림을 이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이 공 위에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낱말도 한번 읽어보면 겹받침이 들어간 앉다와 받침이 하나 들어간 안다 2가지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앉다라고 할 때는 어떤 글자를 써주어야 할까요? 네, 겹받침 니은, 지읒이 들어간 앉다라는 글자를 써주어야겠지요. 그럼 그림과 앉다라는 글자를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2번째 문제인데요. 2번째 그림에는 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자의 개수가 어떤가요? 네, 상자가 아주 많이 있지요. 그럼 오른쪽 낱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받침이 하나 들어간 만다와 받침이 2개 들어간 많다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만다라는 낱말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네, 김밥을 만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낱말인 많다. 이 낱말이 개수가 많다, 적다를 의미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럼 니은, 히읗 받침이 들어간 많다와 그림을 연결해 볼까요?
3번 문제에 있는 그림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낱말도 차례대로 읽어보면 받침이 하나 들어간 알다, 받침이 2개 들어간 앓다, 이렇게 2가지 낱말입니다. 첫 번째 낱말인 알다 라는 낱말은 잘 알고 있다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지요. 병을 앓다 라고 할 때는 겹받침 리을 히읗이 들어간 앓다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림과 앓다 라는 낱말 서로 연결해 볼까요? 네, 이렇게 3가지 문제를 모두 잘 풀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문제의 정답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앉다. 2번째, 많다. 3번째, 앓다. 이렇게 3가지 낱말들 잘 익혀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여행하면서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낱말들을 복습한 후에 수업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교재 57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봐주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앉다, 않다, 앓다, 싫다. 네, 우리 학습자 여러분, 오늘 병산서원을 둘러본 여행 즐거우셨나요? 우리가 다음에 함께 떠날 여행지는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예천에 있는 회룡포를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그럼 다음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잘 익히고 교재 55쪽 둘러보기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